이 영상은 개개인마다 적용이 다르니 개인 상황에 맞는 전문가, 회계사님, 변호사님과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의 레이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뭐 이쁜 집, 이쁜 건물 좋죠. 근데 우리는 요렇게 아름다워야 더 아름다운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을 활용해서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cost segregation,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100%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까지 설명드릴게요. Let's go! 감가상각 다 아실 텐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이 있어요. 삼각형이 감을 깝니다. 아니에요. 부동산은 시간이 가면 가치가 올라가는데 IRS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건물은 시간이 가서 점점 낡아지고 안 좋아진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허용합니다. 한국은 감가상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40년을 나누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그 반면 미국에서는 주택은 27.5년, 그리고 커머셜 건물, 상업용 건물은 39년의 구조이고 cost segregation과 보너스 디프레이션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50만 불짜리 주택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네, 투자용이에요. 본인 거주지가 아니고 투자용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 땅은 감가상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계속 낡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용 임대는 27.5년이에요. 그래서 40만 불 나누기 27.5를 하게 되면 14,500불을 익스펜스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벌었는데 세금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cost segregation. 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인베스터들이 꼭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cost segregation은 비용 분리예요. 다 막 건물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물을 그냥 27.5년 주거용 아니면은 상업용 39년으로 쭉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구성 요소를 찹찹찹 분리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항목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5년, 뭐 조명 5년, 인테리어 7년, 뭐 파킹lot 15년, AC 15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이템을 쪼개가지고요. 실수명을 나눠서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 비용을 할 수 있도록 IRS에서 허가를 한 제도예요. 이거를 꼭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50만 불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cost segregation을 하시게 되면 5년짜리 property, 예를 들어서 뭐 카페트니 뭐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총 6만 불이다. 그럼 6만 불을 5년으로 나누게 되면 1년에 12,000불씩 5년을 먼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또 15년, 7년짜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예로는 15년짜리 들어볼게요. 15년짜리 프로퍼티 뭐 윈도우나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이 6만 불이다. 그것도 나누기 15로 해서 15년 동안 4,000불씩 먼저 앞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6만 불, 40만 불에서 6만 불 쓰고 6만 불 썼죠. 28만 불이 남아요. 28만 불은 기존의 straight depreciation인 27.5년으로 나눠서 1,182불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st segregation을 쓰시게 된다면 5년치로 한 거 12,000불, 15년치로 한 거 4,000불, 그리고 우리 그냥 straight depreciation인 나머지 비용을 떨구는 1,182불을 다 더하게 되면 첫 번째 연도에 26,000불을 마이너스로 디프레이션 익스펜스로 처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번 돈에서 그만큼이 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안 내시는 거예요. 네, 좋죠.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작년에 패스된 Big Beautiful Bill을 사용하게 되면 13만 182불까지 가능하게 됐어요. 14만 불이요. 대단하죠? 자, 최근에 투자자들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인데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도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022년도에 100%가 됐다가 3년도 20%씩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원래 20%여야 되는데
작년에 이게 패스가 되면서 영구적으로 100%가 됐는데 언제 또 바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법이 바뀔 때는 이거를 사용하시고 이거를 먼저 아시고 사용하시는 분께서 위너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여러 해로 나누게 됐잖아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5년, 7년, 15년. 근데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사용하시게 되면 한 번에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이 가능한 예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투자 또는 이제 집도 돼요. 집도 되는데 쇼텀 렌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치 이렇게 리스 보통 주시는데 1년짜리는 안 되고요. 쇼텀 렌탈은 뭐가 있을까요? 에어비앤비 같은 거 있죠. 네, 그래서 7일 미만으로 되는 그런 쇼텀 렌터 집은 그리고 나서 리테일 빌딩, 오피스, 카워시, 셀프 스토리지, 뭐 가스스테이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cost segregation을 하셔야 되고 토지, 땅은 감가상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안 없어지거든요. Forever, man. 자, 같은 예시로 100% 보너스 디프레이션을 적용하게 된다면 5년 디프레이션 되는 게 6만 불이었고 15년이 6만 불이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연도에 6만을 바로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만이죠. 그리고 우리 남았던 28만 불을 나누기 27.5 또 하죠. 그래서 그거를 또 더하게 된다면 6만 불 더하기 6만 불 12만 불 더하기 우리 스트레이트 디프레이션 남은 금액 1182불 더하게 되면 13만 182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게 너무 좋은 건 또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그럼 나는 세금을 다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감가상각으로 생긴 러스는 패시브 러스로 취급이 돼요. 네, 그래서 패시브 인컴만 주실 수 있어요. 자, 패시브 인컴이 뭐냐면 액티브 인컴에 반대인 거예요. 액티브 인컴은 내가 막 일도 하고 막 액티브리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패시브 인컴은 보통 이제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파트너십의 뭐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나 뭐 로열티, 에어비앤비 관리 회사가 관리해주고 돈만 받아가는 형식 이런 것들이 패시브 인컴이에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인컴은 급여 소득이죠. 그리고 일반 사업가가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는 것들이 이제 액티브한 소득입니다. 이렇게 세금도 줄이고 렌탈 소득도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W2 그리고 일반 사업가 소득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자, 감가상각 너무 좋죠. 네, 막 익스펜스도 막 저희가 하고 세금에 대한 의무도 줄어들고 근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there's no free lunch.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 네, 공짜가 없다는 걸 왜 공짜가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요. 이게 depreciation recapture tax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depreciation expense로 저희가 매년 뭐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다 더해가지고 이걸 팔 적에 거기에 대한 그걸 다 더해서 거기에 대해 세율을 또 적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유예시키는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1031 exchange입니다. 네, 이거는 IRS 코드고 모든 게 합법적인 거예요. 1031 exchange가 무엇이냐면 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미룰 수 있는 세금은요 세 가지예요. 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죠. 내가 100만 불을 사서 200만 불을 팔 적에 10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Depreciation에 대한 Recapture Tax. 그리고 또 State Income Tax. 대부분 주에서 가능하게 되는데 텍사스는요 주 텍스가 없어요. No State Income Tax.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자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세금 계속 미루고요. 포트폴리오는 계속 키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뭐 100년, 1000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자식들한테 이런 부동산을 물려줄 때는 자식들이 그걸 내야 되나요? 한국은 이것 때문에 이슈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스텝업 베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100만 불의 건물을 사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가
받을 적에는 500만 불의 반류가 됐어요. 그럼 400만 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자녀가 세금 없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스텝업 베이시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자녀가 양도를 받을 적에 500만 불짜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자, 아름다운 부동산 투자. 이 세 가지를 아시면 더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적은 자본으로 큰 자산 투자. 100만 불짜리를 30만 불 다운하시면 사실 수 있잖아요. 레버리지 꼭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디프리시에이션. 현금 수익을 내면서 세금 소득은 감소. 세 번째, 1031 익스체인지를 활용하여 세금을 미루며 포트폴리오의 확장.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단순히 돈을 버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부, generational wealth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똑똑한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 텍사스 레가시 부동산의 레이프성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